영상은 기준점을 추가, 그러니까 앵커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앵커 삭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add anchor point, delete anchor point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 자, 먼저 add anchor point. 지금 이 얼굴을 잘 보면 얼굴의 모양이 조금 너무 굴곡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이를 add anchor. 자, 선택을 해보면 알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조금 더 동그랗게 해주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당기면 그죠? 이렇게 당겨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조절을 해야 될 경우에 여기 앵커가 없으니까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 add anchor 포인트로 이 3분의 앵커를 추가하고 그리고 direct selection 툴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조정할 수 있다. 뭐 여기 있는 이 핸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다른 모양을 또 우리가 변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델리트 앵커 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앵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앵커 때문에 모양이 지금 별로 이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뭐냐면 델리트 앵커 포인트. 그래서 불필요한 앵커를 이렇게 삭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직각처럼 뭔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확대를 해놓고 보면 여기에는 요 핸들을 이렇게 좀 늘리고 하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겠죠. 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 요 모양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좀 만들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경우가. 그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제 요거는, 앵커 포인트 추가. 얘는 앵커 포인트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파일에 다시 오픈 열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또, 패스 클릭이 4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있었을 때, 자, 이런 모양, 예를 들어 그려야 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그릴 때. 네. 자, 그 다음에 혹.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3번을 끊어 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선택을 하고 볼로 델리트. 자, 이 끊어진 상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때는 그냥 펜 툴로 끊어진 부분을 클릭하고 연결할 부분을 클릭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건 앵커를 선택해서 그 다음 연결할 앵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얘를 해제를 합니다. 만약에 해제를 안 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펜 툴로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펜 툴 오른쪽 하단에 마이너스가 보이죠? 이게 앵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문제 생겨버리거든요.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얘 객체를 선택한 객체를 해제하고 그죠? 그리고 펜 툴로 적당한 부분을 누르고 그죠? 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뭐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나요? 여기는 이거 뭘 하던데 한번 볼게요. 자, 선인가요? 선으로겠네요. 그죠? 자, 뭐 얘를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얘를 갖고 이렇게 둥글게, 요걸 갖고 이렇게 좀 홀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이런 거 할 때 여기 있는 얘 앵커 포인트 툴을 씁니다. 자, 직가로 되어 있는 걸 눌러서 뭘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가 호가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셀렉션 툴로 누르고 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보자고 하네요. 자, 그럼 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요 선, 라인, 아크, 얘가 호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호를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은 호가 오른쪽에 생기고요. 시계 방향은 호가 왼쪽 하단에 생기죠. 그죠? 네. 자, 이거를 만약 이렇게 연결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연습이니까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 여기에, 요 연결할 부분에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할 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죠. 선택하고 필요 없다면 델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얘를 호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앵커 포인트로 요 앵커를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좀 이따가 우리가 뭔가 하나 좀 만들 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나선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 나선형으로 만들어야 되네. 아, 여기 뭐가 잘 안 됐네요. 그죠? 아까 한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넣을게요. 누르고 여기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그죠? 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뭐가 여기 이렇게 꼬리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나요? 꼬리 모양이 5를 열어서 하라니까 5를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차근차근 해보니까 베스 그리기 5. 자, 얘를 이렇게 얘를 그려 요거를 뭐 하나 더 그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는 얘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색상은 당연히 예, 컬러 패널에서 컬러에 여기 눌러서 쇼 옵션 선을 앞으로 오고 색상을 해야 되는데 이 색상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하는 게 좀 낫죠. 그때는 어떤 걸 쓰냐면요. 여기 스포이드 얘를 갖고 얘를 눌러요. 선택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본다면요. 이거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여기 선으로. 자, 이렇게 쭉 드래그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앵커 포인트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모양이 조금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일단은 요거 갖고 이렇게 모양 갖고 자, 그릴 때 지금 여기다 색상을 한번 넣어 볼까요? 색상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에 아이고야. 자,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면에다 색상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레이어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예, 여기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케치에 지금 현재 제가 얘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확인했더니 이와 같이 뭔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색상을 넣는다면 그죠?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문제 생기는지. 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돼 버리네요. 자, 그럼 여기를 눌러서 그죠? 네, 똑같은 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자, 스포이드로 얘를 누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다 오픈 패스로 만들어져 거의 오픈 패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에 닫힌 패스보다는 이렇게 닫힌 패스보다는 오픈 패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요 패스에 관련된 또는 그 선과 관련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저 패스 뭐 지우기 뭐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보면요. 자,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얘를 내가 면을 채웠습니다. 한번 세 개나.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지운다 할 때는요. 여기에 이렇게 이레이즈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나이프 이 기능이 좀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지우개는 여기 지우개 동그란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포토샵에서 키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를 눌러서 이 동그란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적당히 조정해서
자, 이렇게 하면 특징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얘가 지워지면서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부분에 선분을 만들어 주네요. 그죠? 자, 그럼 또다시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자, 채워진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가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얘를 슥슥슥 하는 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이렇게 클릭. 아이고야, 안 된다고 뜨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확대를 좀 하고 할까요? 네, 확대를.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 여기 누르고요. 그죠? 네, 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끊어야 될 부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모습이 이미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분리를 이렇게 여기를 여기 당기면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선본을 연결하진 않죠. 그냥 오픈 패스 형태로 나타나네요. 자, 그다음에 나이프가 있습니다. 나이프. 자, 다시 원을 하나 그리고요. 나이프는 얘예요. 얘는 말 그대로 칼이거든요. 그래서 꼭 안에서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부터 완전히 선 바깥에서부터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잘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자, 여기 지우개하고 얘하고 뭘 차이가 있느냐? 아니죠. 지우개는 그 면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델리트 여기다 선택하고 지우고 델리트 했습니다. 선택하고 델리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자, Alt 눌러 드래그해서 똑같은 모양 가졌어요. 자, 먼저 여기는 지우개로 요 브러쉬의 모양만큼 지워지면서 분리가 되고 이렇게 선분 만들죠. 대신에 여기 나이프는 선택을 하고 다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나이프로 그 부분을 지나가니까 예, 말 그대로 그냥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얘는 지운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냐면 기본적으로 패스에서 여기는 얘 펜툴, 앵커 포인트, 델리트 앵커, 그 다음에 이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얘 이레이즈, 그 다음에 가위, 나이프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자 이제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이제 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써보려고 해요. 오픈. 자, 먼저 하트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오픈이 아니라 뉴를 할게요. 파일 앤 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얘를 뭐 할 거냐면요. 웹. 여기다 제가 얘를 500. 여기다 500.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하트 만드는 거는요. 잘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런 하트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하트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하트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앵커를 찍고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어저께 그저께는 이걸 만들 때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 펜툴러에서부터 이렇게 누르고 내가 여기를 눌러서 드래그하고 또 얘를 눌러서 드래그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면은 투명을 주고 뭐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죠? 찍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좀 손이 많이 가죠. 그죠? 뭐 어쨌든 어이구야. 자, 누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어디를 잘 찍는지 포인트 앵커만 잘 우리가 활용하면 좀 편하거든요. 어디 찍으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앵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얘를 곧바로 일로 넘어가면 이런 모양이 안 생기고요. 일로 넘어가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이렇게 생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거의 완만한 곡선이잖아요. 완만한 곡선일 때는 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앵커를 찍고요.
여기다 앵커를 찍고요. 완만한 곡선일 때는 요 앵커 사이에 앵커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자, 여기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찍고, 여기다도 찍고, 쏙 들어갔네요. 그죠? 네, 여기다도 찍고, 여기다 찍고. 이제 이거는,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자꾸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제 그 위치를 좀 잘 익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펜 툴로 있죠? 자, 클릭, 위로 올라가죠. 클릭, 여기 가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클릭. 좀 더 가야 되는데. 일단 수정하죠, 뭐. 이렇게 가고, 그죠? 자, 이렇게 가고, 모양이 잘 안 맞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를 선택해서 옮겨가고, 얘를 선택해서, 그죠? 네, 이 정도로 가고, 그죠? 얘를 조금만 더 내리고, 위치를 다 조정하면은, 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컨버트로, 앵커 포인트 툴로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서, 제가 앵커 만들 때,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사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곡선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누르고 이렇게. 그죠? 네, 또 얘는 핸들을 갖고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핸들만 이용해서 곡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눌러서 이렇게. 이건 좀 많이 좀 어려워 할 거예요. 자, 하고 또 다시 누르고 또 이렇게. 그죠? 또 눌러서 이렇게. 되죠. 일단 뭐 수정할 때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봤을 때 어우 야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 모양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델리트 앵커 포인트,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 사실 여기와 여기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내리고, 그죠? 여기 살짝 이렇게 좀 꺾여지네요. 그죠? 이렇게 또 선택하고 또 내리고, 살짝 이렇게 얘를 해주면, 그죠? 네, 이제 모양이 조금씩 뭐 갖춰지는 모양이 되겠죠. 이걸 잘 좀 선택하고 잘 좀 이렇게 움직여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안 맞죠? 수직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수직 맞춰야 되고. 여기도 조금, 여긴 더, 덜 꺾였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뭔가 자꾸, 만들어야죠. 조금 더 다듬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자, 클릭, 완만한 곡선이니까 클릭, 여기 이렇게 클릭. 그리고 저는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잘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먼저 이걸 잘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앵커 포인트로 이제 내가 어떻게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르고 이렇게 가면 꼬이는 거예요. 가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핸들만 다시 꺾어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도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면 하트도 좀 더 이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나비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비 모양을 일단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비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이렇게 지우고요. 자, 나비 모양. 그럼 나비 모양도 실제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뭘로, 곡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비 모양을 알아야죠. 클릭, 클릭, 직선으로 먼저 나비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홀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서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작업을 두 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작업을 두 번. 이게 직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로 제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더 편하냐 또는 어떤 게 더 쉬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리고 어떤 걸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써야 되는 툴이 모양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뭘 합니까? 제가 선으로 이렇게 얘를 쭉 하나 그리고요. 그죠? 또 선으로 얘를 잘못 그린 것 같나? 자, 이렇게 선택 풀고 얘도 선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앵커 포인트로 내에 눌러서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합니까? 이제 원 하나 붙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나비 하나가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묶어야죠. 묶어야 되니까 그죠? 오른쪽 눌러서 여기다 구름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가 나비가 있고 하트 아까 만들었는데요. 하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또 어떻게 써먹는지. 자, 하트. 하트는 사랑이 결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앵커 포인트로 얘를 이렇게. 자, 좀 방향을 잘 보세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눌러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색상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선택하고 색상. 근데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레이즈 툴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뚫어지게 나오겠죠. 또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이프로. 이 나이프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여기 앵커를 누르고 여기 앵커를 누르면 이 부분이 쭉 하고 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자, 여기 나이프.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잘리게 되겠죠. 그죠? 뒀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 표현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64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 갖고 넘어갔냐면 거기에는 우리의 여기 여기에 2017에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서 그냥 2017에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앵커 패널이라고 또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앵커 패널이라는 거 여기 액션, 얼라인, 근데 앵커 패널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 책을 보셨을 때 거기에 앵커 패널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한다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요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도형 그리기라고 되는 게 있습니다. 도형 그리기. 자, 얘를 지우고요. 자, 도형 그리기는 네. 자, 원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사각형 Shift 누르고 들어가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뭘로? 예, 요거는 둥근 모서리라고 해요. 모서리가 둥근 모양. Shift 이런 모양이 생기죠. 이때 둥근 모서리의 값은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모양들이 어떤 것인지 볼게요. 얘는 다면체죠. 자, 이렇게 이게 스타, 별이죠? 예, 별. Shift 누르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위로 꼭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얘는 이제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광원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일러스트에서는 그게 그렇게 예, 표현에 대한 부분이 별로 필요 없는 형태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책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도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자, 요것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도큐멘트 셋업, 에디트 아트보드.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걸 여기를 눌러서 아트보드를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뭘로 할 거냐면 원에 관련돼서.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하면은 타원이죠. 얘도 이렇게 되면 타원이고요. 그죠? Shift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거나 해서 여기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포토샵에 얘기했지만 Alt를 누르면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lt를 누르면 여기에 누르는 클릭하는 시점에서부터 저기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Alt를 누르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면 되죠. 그럼 중심이 고정되면서 원이 만들어지죠. 근데 정원을 만들면서 내가 여기 중심을 고정하고 싶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Alt 그 다음에 Shift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 하면 모양이 됩니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사각형도 마찬가지니까 사각형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홀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둥근 모서리.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에서 자, 그냥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너비와 높이가 있고요. 여기 레디우스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뭐 20. 그럼 여기 좀 호가 좀 더 동그래졌죠. 그죠? 자, 원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내가 정해진 크기를 만들고 싶다면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의 크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왜안 나오니? 빈 곳을 이렇게 빈 곳을 눌러야 되네요. 빈 곳을 누르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원을 선택하고 빈 곳을 누르고요. 그죠? 내가 사이즈를 정한 사이즈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빈 곳을 누르면 비어있는 곳을 누르면 대화창이 나오죠. 이때 요거죠.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값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늠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판단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둥근 모서리는 어떻게 정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방향키 있죠? 위아래 좌우로 방향키. 거기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사각형이 됩니다. 제가 마우스를 안 뗐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방향키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이 바로 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의가 맞춰졌으면 다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얘를 동그랗게 만드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또 하나 만들어서 자, 도큐멘트 셋업 눌러가지고요. 여기 에디트 아트보드에서 여기 하나를 더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얘를 누르고 드래그 했습니다. 손을 아직 안 뗐어요. 손을 떼지 마세요.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사각형이 만들죠. 이 사각형 갖고 내가 둥근 모서리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만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크기가 정해졌으면 그때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럼 또 조정을 합니다. 손에서 떼면 안 돼요. 손에서 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왼쪽 방향키 누르고 조금 더 조정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손을 떼는 겁니다.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하고 손을 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게 복잡하다면 굳이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클릭하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면체예요. 여러분들이 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펜 툴로 해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찍었죠. 근데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삼각형은 3면이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뭘로 이렇게 다면체를 해서 빈 곳을 눌러서 여기다 3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오각형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윗방향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간 방향키를 누르면 얘가 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면이 적습니다. 그죠? 3면이 제일 작은 면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스탑. 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별도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 몇 포인트를 할 것이냐가 나와요. 그죠? 예, 여기다 내가 얘를 뭐 30포인트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개를 만드냐? 클릭하고 크기. 그러니까 얘는 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얘를 빈 곳을 클릭하고 얘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면으로 하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별에 관련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더 하고 나서 오늘은 거기에서 딱 끝내도록 하고요. 음, 거기에 뭐 또 토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거는 요걸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자, 금융 셋업, 자, 에디트 아트보드, 자, 여기다 빈 곳을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위치 좀 이렇게 좀, 뭐야.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자,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별이 만들어지죠. 손을 떼지 마시고, 다시 윗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별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이거 별이 작게 만들어집니다. 포인트가. 그죠? 이렇게. 이건 하나 더 있는데, 윗방향키 누르고 나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더 그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또 윗방향키 누르고 이 상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줄여둔 다음에 윗방향키 누르고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상장 같은데 이런 거 좀 찍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원래도 돌린다면 그냥 여기다가 빈 것을 클릭하고 여기에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100. 자, 100. 여기다가는 50. 여기다는 얼마로? 그냥 5.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값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가 저한테 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까똑까똑이 좀 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책에서 사각형이나 원형 도구로 토끼 캐릭터 그리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만들지만 다시 하트, 그다음에 나비 이것들도 도형을 또 이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지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좀 기억해 두시면은요, 좀 나중에 응용하실 때 좀 나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좀 준비를 아이디어 잘 짜내시면 이런 것들 잘 응용해서 충분히 여러분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